야, 이거 좀 흥미로운데요. KGM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고 신차 대부분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추는 걸로 알려졌잖아요. 단독 개발이 아니라 기술 개발을 제휴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라서 어떤 브랜드랑 제휴를 하는지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한창 거론되던 게 현대차 그룹이었는데 이건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중국 브랜드와 일본 브랜드 중에 제휴를 준비 중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브랜드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알려지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이 브랜드와 제휴를 하게 된 건지, 그리고 이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KGM이 하이브리드 개발 협약을 맺은 브랜드는 비아드입니다. 아이고, 또 중국이냐? 이런 반응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왜 하필 비아드인지 살펴보고요. 일단 최근에 KGM이랑 비아드가 체결한 협약은 두 가지죠. 정확히 말하면 창원에 배터리팩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건 KG 스틸하고 비아드고요.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은 KGM과 비아드가 한 겁니다. 비아드 그룹 본사에서 KGM 곽차순 회장, 비아드 왕찬프 회장, 배터리 계열사인 핀드림스 배터리의 허롱 총사장, 파워트레인 계열사인 핀드림스 파워트레인 루어 홍빈 총사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 협약인데 이미 하이브리드 시스템 공동 개발은 들어갔다고 하고요. 협약만 이번에 진행한 겁니다. 도입 시기는 2025년 토리스 기반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모델에 하이브리드 라인업이 추가되는 걸로 알려졌고요.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일반 하이브리드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도 병행해서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비아드나 KGM의 해외 시장 공략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연구소 조직도 개편했다고 하고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생기는 변화는 요약하면 뭐다? KGM 전기차에 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팩이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될 건데 비아드랑 공동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고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런 거겠죠. 일단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전기차는 말 그대로 제3의 요인에 의해서 판매량이 결정되는 차잖아요. 국가 정책 때문에, 보조금 때문에, 충전 인프라 때문에 판매량 영향을 심하게 받는 제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온다, 위기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가격 경쟁으로도 이어지고 포드나 GM 같은 브랜드는 아예 전기차 출시 계획을 수정하거나 연기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하이브리드는 딱히 제3의 요인이라 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 규제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보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종이자 성장세가 가장 뚜렷한 차종이기도 합니다. 이미 판매량 상위권에 있는 차종들만 봐도 어떤가요? 중대형 이상 차종은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두드러지고 KGM도 하이브리드 모델 도입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건 이거죠. 전기차까지는 이해를 해도 왜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도 비아드와 함께하냐 이겁니다. 왜냐면 한간에서는 일본 자동차 제조사랑도 제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브랜드 언급까지는 좀 어렵지만 전세계 순위권 안에 무조건 드는 하이브리드 차 제조사였단 말이죠. 오히려 기술력만 생각하면 일본하고 협약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랜만에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비아드와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이건 하이브리드 차 스펙과도 연결됩니다.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 취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미 제휴 관계에 있는 브랜드라는 점이 컸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KGM은 비아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기술과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고 최근에는 배터리팩 공장도 한국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이브리드 기술 제휴를 일본하고 해봐요. 비아드 입장에선 야, 너네 전기차 기술은 우리 거 가져다 쓰면서 하이브리드 차는 일본하고 손을 잡아, 상당히 기분 나쁜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가장 표면적인 문제고요.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면 기술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미 전기차를 비아드랑 만들고 있고 비아드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차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차피 모두 배터리가 들어가는 차종이기 때문에 호환성 같은 문제 때문에라도 비아드랑 제휴를 맺는 게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깊게 들어가면 일본차 제조사와 비아드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가 어떤 세대의 기술을 적용하느냐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본차 제조사와 제휴를 할 경우 적어도 10년도 더 된 2세대 전의 시스템을 공유받는다고 합니다. 2세대 전이면 하이브리드 차가 시장에서 완전 정착하기도 훨씬 전이잖아요. YF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나올 때란 말이죠. 이건 KGM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도 일본차 회사랑 제휴를 하게 되면 거의 모두 똑같은 조건이고요. 10년도 더 된 시스템을 장착하면 이건 또 이거대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차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네들 주력 차종이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차로 가장 잘 나가는 상황에서 굳이 동일한 세대, 동일한 기술력을 다른 회사에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일본 자국 기업이 아닌 이상 다른 나라 제조사에 자기네들 기술을 넘겨줄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비아디는 여기서 차이가 좀 큽니다. 10년 전 기술이 아니라 가장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협약 제휴를 맺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KGM 하이브리드 차의 핵심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신형 블레이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게 큰 차이입니다. 블레이드 배터리는 뭔가요? 블레이드, 말 그대로 칼날처럼 얇고 긴 길이의 배터리 셀을 여러 개 넣는 형태로 제작된 게 특징이고, 이렇게 되면서 셀 부피가 줄어드니까 배터리팩에 셀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게 된 비아디의 대표적인 배터리 제품이죠. 배터리팩 안에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올리고 이렇게 주행 가능 거리를 올리는 게 특징입니다. 10년 이상 된 기술이냐 최신 기술이냐 중에서 최신 기술을 선택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이 선택이 최선일 거란 겁니다. 왜? 배터리 가격 경쟁이 이제 막 시작됐잖아요. KGM은 지금 신차 계획과 출시만큼 중요한 게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한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현대기아 차보다 저렴해야 하면서 상품성도 평균 이상이어야 하고 가성비 전략으로 시작한 이상 가성비 전략 자체를 중간에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게 지금 한국 자동차 시장의 상황입니다. 전기차의 높았던 가격이 주춤해지고 기업 간 가격 경쟁도 시작되면서 가성비 경쟁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안 좋은 사례를 남긴 게 쉐보레잖아요. 24.5년형이라는 생소한 연식 변경으로 트릭스 가격을 120만원이나 올렸는데 정작 추가된 거라고는 쉐보레 로고가 들어간 매트, 트렁크 네트 이런 것들밖에 없어서 가뜩이나 줄어든 판매량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와 연결되는데 비아디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최신형 블레이드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고 KGM한테 가솔린 엔진도 있으니 기술 개발 자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 기업에 대한 걸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보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시장이 잠깐 쉬어가는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의 평균 가격을 낮추기 위한 과정,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버는 동안 중국 외에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른 배터리 기업들의 보급형 배터리 개발과 상용화가 이뤄지고 최종적으로는 부품 국산화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과정에 놓여 있는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 중에서도 CATL이나 비아디는 무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온 기업들입니다.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비아디가 테슬라를 작년부터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테슬라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비아디는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시장도 CATL하고 비아디가 상위권을 가져가고 점유율도 52.8%에 달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23.4%보다 2배 정도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어차피 친환경차 시장 전체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팩으로 가격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벌면서 최종적으로는 부품 국산화를 이뤄내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비아디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볼 수 있는 거죠. KGM 입장에선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상하이 차 때처럼 기술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같이 개발하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창원에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비아디가 아닌 KG 스틸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발과 생산 주체가 비아디가 아니라 KGM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 개발을 하면서 자체 기술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종이기도 해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